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네, 여러분들 무더운 여름철 잘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꽤 중요한 신호들이 몇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수익률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주제는요. 지주사 10년 상승 제3탄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자사주 소각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짧고 간결하게 자사주 소각 관련 종목 9개 종목을 살펴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제가 핵심만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상법 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국내에 중요한 몇 가지 주주들에 대한 밸류업 의무화 제도 자율적으로 맡기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지금 상정이 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왔던 1차 법안은 이런 7월 달에 나왔던 것은 6월 7월에 나왔던 것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사주를 취득 후 1년 이내에 소각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결의한다. 그리고 기존 자사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기존 자사주도 유예기간 내, 이 유예기간을 이제 1년으로 할 거냐, 2년으로 할 거냐, 3년으로 할 거냐, 5년으로 할 거냐,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건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몇몇 국회의원들이 7월 9일,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 처음에 이때 나왔던 내용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7월 14일, 7월 22일, 민병덕 의원, 김현정 의원, 김남근 의원, 차규근 의원이 법안을 두 번째로 좀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 이게 2탄이거든요. 상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상법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신도시의 토지를 닦은 겁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닦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거가 됐기 때문에 이제 자사주 소각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랜드마크, 건물을 위로 올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왜 돈이 되느냐? 기존에는 자사주를 법으로 강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사주는 누구 거예요? 주주들 거가 돼야 되는데 오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법으로 강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자사주는 취득한 이후에 1년 내로 소각한다. 아니다. 취득하고 뭐 1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6개월 내로 바로 소각시켜라.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기 이전에 있었던 자사주는 5년 내에 순차적으로 소각한다. 여러분들 주식 투자 5년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답답하겠죠. 앞으로 취득할 자사주가 저희들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각해야 된다면 아예 취득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저는 이 법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7월 22일 날 발의된 김현정 의원. 취득 즉시 자사주는 소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법 시행 이전에 보유한 자사주는 6개월 이내에 소각해야 된다. 5년 이내에 소각할 거냐, 1년 이내에 소각할 거냐, 혹은 3년 이내에 소각할 거냐. 앞으로 취득할 자사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각의 의무를 주면 오너십들이 누가 자사주를 취득하겠어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취득 안 할 겁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관심이 있는 것은 기존의 자사주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취득하게 시킬 거냐, 아니면 5년 동안 순차적으로 할 거냐. 저는 이 부분이 논의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존의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한테는 굉장한 호재라고 보고 있거든요. 실제 대한민국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이 방송 자사주 10년 상승이라는
네, 지주사 10년 상승이라는 이 내용들, 그리고 자사주 소각 종목 리스트, 아마 이거 저희 유료 회원분들이 알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도 오늘 이 방송에서 이걸 공개해야 될지 말할지 무진장 고민했어요. 그러나 공개를 한 이유는 이미 제가 3개월, 4개월 전부터 이미 자사주를 지주사라는 명목으로 투자를 했고, 그리고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상당 부분 이 자사주를 지금 소유하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 그 종목 리스트를 공개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100%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방송 박한샘의 이슈킹 방송에 들어오셔서 이게 비록 여러분들께서 한 번에 어쩌다가 한 번 듣는 방송일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을 듣는 분은 지금 인생이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왜? 기존에 없던 법안이 만들어진 거고 이제 그것이 구체적인 시행령으로 상법 개정이 자사주 소각이라는 시행령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 자사주를 제가 한번 많이 갖고 있는 회사 리스트를 뽑아봤습니다. 40% 이상 있는 게 4개, 30%에서 40%까지 있는 게 11개, 20%에서 30% 있는 게 42개. 자, 그런데요, 개별주를 여기서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네. 개별주는 필요 없겠죠. 그런 주식 잘못 사갖고 여러분들 인생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대그룹 주식 10대 그룹을 먼저 리스트를 뽑고요. 그 다음에 30대 그룹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봤더니 대략 한 20개 종목 정도가 10% 이상의 30대 그룹 중에서는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종목 리스트들을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도 돈을 버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총 9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첫 번째 신영증권입니다. 신영증권은 이미 300% 주가가 최근에 올랐습니다. 자, 그럼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신영증권을 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신영증권은 자기 주식을 몇 퍼센트 갖고 있느냐? 53%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김현정 의원이 얘기한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상법 개정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현재 민주당의 코스피 앞으로 노후 대비하라고. 그럼 53% 소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만 주 있던 중에서 53만 주 소각되기 때문에 21% 이 지분은 갑자기 45%가 되겠죠. 이게 소각되고 이제 이게 전체 주식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럼 남아있는 공시 제외주주, 일반 주주들이죠. 25%는 어떻게 될까요? 네. 55%가 되겠죠. 주식이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희소성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네. 안전자리에서 갑자기 2배가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본금이 소주멜된 거니까. 굉장한 호재죠. 자, 그래서 차트로 한번 잠깐 본다면 신영증권은 이미 그것에 발맞춰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75,000원, 8만원 하던 4월 달에 이 주식이 18만원까지 폭등해요. 3개월 사이에. 200% 넘게 가까운 폭등을 한 거죠. 그리고 최근에 잠깐 주춤할 때 조정을 받았죠. 12만원. 즉 100%, 150% 올라가고 다시 빌려서 상승폭이 100% 정도 됐는데 오늘 또 8%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14만 2천. 왜 이런 주가 차트 모습이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면 신영증권 주가가 또 고점으로 급등하겠죠. 더 재미난 사실을 하나 알려드린다면 신영증권은 자사주가 자기 주식의 53%예요. 870만 주. 2025년도 3월 28일 이후 주식이 한 주라도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이걸 최종 변동일을 공시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냥 계속 그대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대 주주가 21%를 갖고 있어요. 4월 9일 이후 주가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전에 보면 이런 것들도 거의 한 주나 두 주 별로 변동성이 없는 주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신영증권은 자사주 53%, 대주주 21%, 합치면 몇 퍼센트예요? 75%. 물량이 잠겨 있는 겁니다. 이런 주식이 그럼 쉽게 급등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쉽게 급등할 수 있겠죠. 아까 같은 그런 퍼포먼스가 나와주는 거예요. 스치기만 해도 순간 10%씩 폭등하고. 자, 여러분, 그럼 지금 제가 신영증권을 사라는 게 아니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더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제2의 신영증권 같은 종목을 찾으셔야 됩니다. 회사가 괜찮은 상태에서 적자가 아닌 가운데,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종목, 대웅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웅제약의 지주사입니다. 자사주 몇 퍼센트 갖고 있느냐? 29.67%. 그래서 제가 그냥 30%라고 했습니다. 대주주가 38% 갖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또 이렇게 5%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유통 물량은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별로 되지 않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5% 미만의 대주주들은 여기에 표시도 안 나와요. 이 주식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주식도 아니고 별로 아는 주식도 아닙니다. 3%, 4% 갖고 있는 기관들은 표시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펀드들은. 그럼 실제 유통 물량은 10%도 안 돼요.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거, 이런 주식. 그럼 주가 매력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런 주식. 대웅 같은 주식이 그런데 주가 매력까지도 만들어졌다.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빠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예. 이렇게 주가 매력이 2020년도 86,000원에서 만원까지 떨어진 다음에 이런 식으로 탈락날락 2만원 전후까지. 그러니까 계속 주가가 사실 내리막길이었다가 지금 이제 바닥 다지는 거죠. 그랬다가 급등 갈까? 멈춰. 따라오는 놈 있나? 확인. 멈춰. 그리고 나서 오늘 또 이제 이렇게 7%. 자, 왜 이런 모습을, 이게 지금 털어내는 거래량이겠습니까? 아니면 매집하는 거래량이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들께 제가 맡기겠습니다. 털어내는 거래량이라면 주가가 폭등한 상태에서 돼야 되지, 장기 추세 하락 나왔던 종목이 털어내는 거래량이면 제가 여기서 지금 말할 필요도 없겠죠? 대웅 주식이에요, 대웅. 자, 대주주 물량 빼고 못 빼고 나면 사실 별로 유통 물량이 거의 없는 형태 라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대주주 38%, 그렇죠? 자기 주식 29%, 30%죠, 사실. 2024년도 1월 31일 이후에 단 한 주도 바뀌지 않았네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종목은 덴티움이라는 종목이에요. 덴티움 치과 치료 관련 종목인 거 알고 계시죠? 자, 덴티움은 22%의 자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대주주가 18%, 5% 이상 공시주주가 또 14%. 그래서 유통 물량이 이론적으로는 44%. 독특한 회사인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물량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2017년도 이후 자기 주식 244만 주, 22.09%, 22%, 2017년 3월 15일 이후 단 한 주도 사고 팔은 적이 없네요. 오랫동안. 그럼 덴티움 지금 여기서 한번 주가 모습 한번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덴티움 최근 18만원에서 지금 57,000원까지.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그럼 좋은 자리에서 만난 것 같아요? 나쁜 자리에서 만난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만났죠. 아까 신영증권 같은 게 더 좋지 않느냐? 이건 좋은 자리에서 만난 건 아니죠. 이미 주가가 폭등했잖아요. 네. 눌림목에서 이렇게 이제 매매로 볼 거냐의 자리지. 반면에 덴티움 같은 건 어떨까요?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만났죠. 18만 5천원에서 지금 5만 7천원까지 마이너스 75% 이상 하락한 상태에서 거의 80% 가까이 하락한 상태에서 지금 만났어요. 이런 종목 한 번에 팍 잡아야 될까요? 천천히 담가 나가야 될까요? 천천히 그냥 정식 펀드 든다 생각하고 천천히 담가 나가셔도 어떨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자, 시가총액 대비 매출액 4천억, 영업이익 900억. 시가총액이나 이런 흐름으로 봐서는 꽤 임플란트 관련 기업치고는 괜찮고요. 베트남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앞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고령화, 우리나라의 K-뷰티 헬스케어, 덴튜, 임플란트 입고 잘 수출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요, 롯데지주라는 종목입니다. 롯데지주는 근데 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자사주는 32.55%. 30대 그룹이고, 뭐 여러 가지로 다 마음에 듭니다. 근데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주주가 이제 43% 지분 갖고 있고, 5% 주주가 6%고,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정말 없습니다. 유통 물량이 다 잠겼잖아요. 20%도 안 돼요, 유통 물량이. 20%면 이 유통 물량이 다 움직이겠습니까? 롯데지주 같은 거. 여러분들 혹시 매매한 적이 있어요? 거의 기억도 안 나시죠?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진짜 된장. 30년 묵은 된장, 20년 묵은 간장. 예. 뭐 이탈리아 발사믹 식초 같은 그런 주식이겠죠. 이런 종목의 어떤 모멘텀만 있으면 쉽게 움직입니다. 유통 물량이 거의 없으니까. 단점은 뭐냐? 롯데그룹이 지금 심각한 재무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타워 아시죠? 송파 잠실에 있는 거. 그걸 담보로 해서 대주주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았어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롯데건설이라든가 특히 일진머트리얼즈를 인수해서 롯데에너지 머트리얼즈를 인수해서 미국에 또 투자를 했는데 여기서 한 4조 원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지주가 롯데그룹 전체가 상당한 유동성 위기에 있거든요. 그리고 오죽했으면 자신들의 상징인 롯데타워 그걸 은행에서 담보받아서 지금 대출 땡겨가지고 롯데건설 유동성에 투입을 했습니다. 채권단이 요구했겠죠. 담보물건.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데지주는 좀 매력적입니다. 43%의 최대주주, 32%의 자사주, 6%의 국민연금지주. 유통물량이 정말 제가 봤을 때 한 3% 개인 유통물량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는 여러분들이 보세요.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 네 번째 종목은 SK입니다. 요거 말씀드리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나 이 방송 그동안 봤는데 이 종목 박한쌤이 3개월 전에도 이야기했지. 그래서 그때 100% 올라가고 한번 제가 털었다고 그랬죠. 저는. 그리고 지금 최근에 2, 3주 사이에 자사주 얘기 한번 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던 종목들이죠. 그때는 이제 자사주가 아니라 지주사로. 왜냐하면 대부분 지주사가 자사주가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 다 거의 대부분 지주사예요. 오너 입장에서는 자기 돈이 아닌 걸로 회사를 지배해가면서 지주사를 지배하면 홀딩스, SK를 지배하면 SK 하이닉스나 다 지배하잖아요. 근데 자기 돈은 25%밖에 없는데 자사주를 이렇게 24.8%를 갖고 있으면 실제 지배력은 몇 %예요? 50%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의사결정권이 없습니다. 자사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의사결정권이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거의 자기가 지배하는 형태로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의사결정권을 부활하려면 다른 회사에 블록딜로 팔아버리면 됩니다. 뭐 자기 친구나 이런 싸게. 이걸 이제 상법이 개정됐으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게 썩은 주식이에요. 사실은 무늬만 주식이지.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상법이 개정돼서 소각시키거나 강제로 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내로 소각해야 된다면 주가가 급등하겠죠. 나머지 이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는 종목들인데. 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보니까 급등했죠. SK 9% 폭등, 대웅 7% 폭등. 이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한 3주인가 4주 전에도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눈치를 다 채셨을 것 같아요. 3주 전에 주가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집. 그리고 어느 타이밍에서 한번 질러야 된다.
중간지주사인 SK스퀘어, 미래에셋증권, 롯데지주, LG, GS, LS. 지금 여기도 이제 또 지분 경쟁이 들어갔어요.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저런 종목들 업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업종은 서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명절에 일반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정부에서 이제 명절 전에 내지. 우리가 관세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마음대로. 그렇지만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상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지난 5년간 3년간 떨어졌던 게 이제 발동이 걸리는 겁니다. 이 눌림목 굉장한 눌림목이죠. 네. 상당히 좋은 기회였어요. 네. 해피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SK 25%의 자사주. 그 다음 종목 대한통운은 지금 사시면 안 돼요. 12.57%의 지주 자사주인데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지금 사시면 안 됩니다. 대주주가 40% 갖고 있고 그 다음 공시 제외주주가 18%. 여기도 이제 블록딜로 사실은 물량을 받은 실질적인 여기는 이제 파트너 주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유통물량이 28%예요. 독과점 구조인데 대한통운이 한국 육류 분류에 대해서 특히 자사주 12.57% 적은 물량 아닙니다. 지금은 사지 마세요. 차라리 지금은 CJ 본주를 보는 게 낫고요. 이건 나중에 지금 주가는 계속 앞으로 제가 보니까 흘러내리는 구조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 왔다 할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중요한 관심 종목이고 특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종목 KCC입니다. 17%의 자사주를 갖고 있습니다. 대주주 물량 35%. 5% 이상 대주주가 또 30%네요. 굉장히 특이하죠? 유통물량 몇 %? 17%. 여러분들 KCC 주식이 있어요? 없으시죠? 유통물량 제가 봤을 때 5%도 안 됩니다. 3%, 2% 갖고 있는 기관들 빼면 5%도 안 될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 뭐 여기 지금 이 5% 이상 있는 대주주, 기타 주주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지금 뭐 미소 짓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KCC까지 한번 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지금 눈여겨볼 종목은 중소형 종목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샘표입니다. 샘표 대형 종목만 봤는데 샘표 30%가 자사주예요. 29.9%. 대주주 비중이 48%. 그러면 거의 50%에 29%. 합치면 80% 가까운 물량이 사실 잠겨 있는 겁니다. 유통 물량 21%. 나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제가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박한샘은 저런 종목들을 저렇게 얘기해도 되나? 여러분들 자사주는 공개 의무가 없습니다.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실적이라든가 공시 의무가 이렇게 있는데 자사주는 공시 의무는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료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료들을 쭉 구한 다음에 개별주는 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재무 리스크가 있다고 얘기했죠. 샘표 재무 리스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급등한 주식 여러분들한테 제가 신영증권처럼 매매로서는 괜찮죠. 샘표 같은 종목 지금 보면 손 탔어요? 안 탔어요? 손 탄 흔적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만든 흔적이 없잖아요. 물량 한번 매집하고 여기서 눌러주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미리 사고 물량을 떠넘겨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 방송하지 여기서 방송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종목 알토란 같은 종목입니다. 근데 개별주잖아요. 이거는 약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 주식들에 비해서는 한 번에 사면 안 돼야 되겠죠.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잠깐 그 다음 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런 종목들에 대한 리스트 그런 것들을
평상시에 갖고 있다가 남들이 팔을 때, 주가 떨어질 때, 그럴 때 제가 하나씩 모아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는 벌써 이제 자사주가 이제 지주사 매매를 했기 때문에 자사주가 이모작입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트들을 다 갖고 있는데요. 이미 기존에 지금 박한샘의 세르킹 여기에 가입하신 분들은 40% 정도 갖고 있어요. 많게 보면 이제 땡땡 주식까지 합치면 60% 이상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희 겹치는 종목이 대주주, 시가총액 10조 원, 20조짜리는 겹쳐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반면 아까 샘표 같은 거는 저희들은 손 안 댑니다. 왜? 대형 종목 채우기도 급한데 이외 종목까지 개별 종목에 저희가 손대면 사는 순간 상한가예요. 이해되셨죠? 네.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안전하게 싣고 나중에 빠져나올 수 있느냐. 올라갈 때는 거래가 붙지만 만에 하나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가 한 번에 팔 수 있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샘표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 금액으로 갖고 있는 것도 저는 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기존의 회원분들은 이미 포트 구성이 다 됐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오신 분들도 지금 그 수익률 이번에 지금 누리고 계십니다. 1688에 9146 69만 원이에요. 매일같이 아침에 장시작 전에 문자 나가고 사놓고 팔지 마라. 살 건 더 사라. 비중 이렇게 더 사라. 그래서 3개월 문자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난주, 이번주 신청하신 분들은 플러스 2개월을 더 드려요. 그래서 총 5개월간 추천 문자가 나갑니다. 자, 그리고요. 내일 저녁 10시까지 VOD 교육, 세력 저런 종목들을 어떻게 골라내는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 시장에서 하반기에 저런 종목들이 왜 주도주가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세르킹 앱, 이거 잘 아시겠죠? 이것도 5개월간 이용권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거죠. 5개월간 문자 서비스가 69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자, 요 이벤트가 이제 사실은 지난번에는 66만 원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십니다. 갈수록 금액이 올라가죠. 이제 앞으로는 금액은 이제 한 44만 원으로 떨어지겠죠. 대신에 이게 사라지겠죠. 2+1로 간다든가 혹은 1+1으로 간다든가. 1688에 9146. 지금 이제 막 시작이에요. 자사주들 다시. 상법 개정 이번 9월 달에 자사주 소각 이슈가 논의가 되는데 세게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샘표 기억하세요. 이것도. 자, 그 다음에 이미 급등한 종목 중에 두산이 있습니다. 17.92%. 대주주 40%. 유통물량이 33%. 기타 5% 이상 국민연금 8%. 이런 주식도 원전 때문에 급등했지만 자사주 소각 및 지주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LG나 GS, 특히 GS 같은 경우도 지주사로서는 괜찮습니다. 근데 자사주가 있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 거예요.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 듣는 분들은 다 이미 그런 종목을 저는 갖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 지금 저희 이모작제죠. 한번 팔고 지금 다시 또 매집이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사 제 점으로 해놨네요. 26.26%가 자사주예요. 대주주가 58% 갖고 있네요. 유통물량이 몇 %예요? 그러면 13.48, 68%. 근데 유통물량이 사실 이런 주식은 제가 봤을 때 2%나 될까? 왜냐하면 기관들도 펀드도 1% 갖고 있고 2% 갖고 있고 3% 갖고 있고 5% 미만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비중이 변화가 있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한 번도. 58% 바뀐 적 없고 26% 바뀐 적 없어요. 2025년도 8월 14일 최근에 58.83%에서 한 주라도 움직이면 이게 공시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공시 의무가 있는 거지. 자사주 같은 경우는 2022년도 6월 30일 이후 4,653만 6천 주에서 단 한 주도 바뀌지 않았네. 저런 주식이 움직입니다. 궁금하시죠? 저 리스트 목록들, 이거 말고 대주주들이 갖고 있는 거, 특히 10대 그룹들, 30대 그룹, 그 리스트들을 여러분들이 다 갖고 있다가 앞으로 계속 이번 연도뿐만 아니라 앞으로 3년, 5년, 특히 2, 3년간 계속 해먹으셔야 됩니다. 저 벌써 이모작이잖아요. 이 방송 들으신 분들. 지주사에서, 그렇죠? 지난번에 한번 100% 50% 해먹고, 그리고 이번에 또 샀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저렇게 자사주가 있는 종목군들이 또 지주사지만 같이 움직입니다. 좀 더 갈수록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방송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1688-9146.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알려주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잘 여러분 걸로 만드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이런 회사들을 조사를 해보세요. 자사주가 있는 거. 엄청난 지금 제가 투자 아이디어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